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원칙이 있는 분이 있고 원칙이 없는 분이 계시고 원칙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분이 계시고요. 잘 못 지키는 분이 계세요.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분야에서 수년간 있으면서 원칙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거의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불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이란 게 약간 우리가 이거 많이 쓰잖아요. 워렌 버핏 투자 원칙. 돈을 잃지 마라, 돈을 잃지 마라, 돈을 잃지 마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자기 원칙이 잘 없는데 제가 아는 크게 성공한 분은 자신만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라면 여기에 넘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뭐 여태까지 뉴스에 나온 게 굉장히 많지만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엮인 분도 너무 많고 상처받은 분도 너무 많고 좀 시간이 지나서 밝혀질 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걸 알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좀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퍼카 과시의 억대 경품 파티, 주가 조작 의혹 핵심들 호화 생활. 자, 이것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참여해서 벌 받아야 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희한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돈을 잃었으면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어이없거든요. 투자하면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투자자가 맞는데 이 안에 위법 행위가 들어가 있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피해자라는 얘기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가해자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빼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저는 범법자고 그리고 범죄자고 그 다음에 피해자입니다라는 얘기가 맞지 앞에 거 다 빼고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건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보시면 이 주가 조작단이 이렇게 호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처음 보세요? 이거 한국 역사에 처음 아니죠?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차들 다 무슨 돈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돈에서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원칙도 여기 있는 차가 어느 돈에서 왔는지도 일단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거 있잖아요. 돈만 있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돈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나한테 돈이 모여 있는데 내가 슈퍼카를 타고 싶어요. 어떻게 타죠? 맞아요. 뭔가의 명의로, 누군가의 명의로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권, 처분권,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까지 포함돼서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빌려준 거다. 아니요. 일단 이 사람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제 돈을 빌려줬어요. 내 돈 6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6천만 원 제가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세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자꾸 노력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난 돈은요. 일단 내 결정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을 하던 그에 따라서 피해 보상에서 보상 소송을 하던 아니면 뭐 구상권을 청구하던 그 다음은 법적으로 내 권리가 있는데 이 돈에 대한 결정권은 끝이에요. 투자금을 맡겼죠. 그 투자금에 대한 결정권은 소유권은 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얘네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분이 지키는 원칙이 뭐냐면은 제가 다는 몰라요.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요. 자기 명의가 안 들어가면 투자를 절대 안 해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 의아하시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동산 쪽은 진짜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이 현실에 100%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모아요. 투자자를 모으는데 어떤 시행 현장을 하는데 10명을 모아요. 10명을 모으면은 10명의 명의가 다 들어가게 되면은 골치 아파요. 대출도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나중에 처분하거나 보유하거나 계약서 작성하거나 되게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이 전부 다 자기 명의를 넣어서 10분의 1로 쪼개기를 원하냐? 아니에요. 다른 명의자한테 올라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일단 세금도 드러나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할 일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 책임감도 줄어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만 띵 넣어놓고 나중에 수익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돈을 넣고 이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다 책임지고 나는 오가지도 않고 중간중간에 전화로 체크받다가 나중에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돈 버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나올 거고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잘못되면. 이거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잘못되면. 부동산에 명의를 넣으면은 솔직히 부동산이 더 심한 이유가 명의가 들어가면 세금이 나오거든요. 제가 국가에서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선시대 때부터 세금을 과다하게 먹이면요. 암시장이 무조건 만들어져요. 북한도 암시장이 있어요. 규제하면 인간들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자꾸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의 명의에 올라타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됐고 여기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제가 아는 이분은요. 명의가 안 들어가면 그냥 나쁘다가 아니라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명의가 들어가되 지분율이 무조건 51% 이상이어야 돼요. 아니면 투자 절대 안 하세요. 이분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기업가가 아니세요. 큰 분이에요. 근데 이거 원칙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왜냐? 51% 이하면은 결정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50대 50이에요. 결정권 없어요.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안 돼요. 333333 세 명이 나눠 가졌어요? 안 돼요. 333333인데 둘이 합쳤어요? 그럼 난 대주주가 아니에요. 내가 51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대주주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찾아온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명의가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닌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맞아요. 왜냐면 결정권도 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여러분 결정권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제가 이 분야에 있다 보면 결정권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결정을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결정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 성적 받아, 그러니까 학교 가, 진학해, 또 나중에 취업해. 결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죠. 회사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회사 들어가면 이래요. 아, 오늘은 과장님 말을 잘 들어야지. 오늘은 그리고 과장님이 A를 시켰지만 B를 해야지. 좋았어. 난 그렇게 결정했어. 이딴 건 필요 없잖아요. 시키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무 스케줄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결정하는 것보다 정해져 있는 원칙을 그대로 따지는 걸 좋아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이번에 정말 저도 이거 처음 느꼈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왜 뉴스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핸드폰 무섭지 않으세요 이제? 옛날에는 땅 문서 가지고 가면 금융실명제가 없었을 때는 땅 문서 들고 튀면은 그냥 집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 문서 들고 가도 집 안 넘어가거든요. 절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본인이나 뭐 이 서류들이 없고서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 보니까 핸드폰이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맡겼다는 거는 내 돈뿐만 아니라 내 신용, 내 미래까지 다 맡긴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비트코인도 좀 새로운 이 개념이지만 뭔가 예전에 집문서처럼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게 요새는 핸드폰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맡겼죠. 근데 설득 내용이 뭐예요? 앞에 고객님들도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결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손실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따라와라. 돈 있어? 나한테 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이걸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결정하는 것보다는 앞에 결정을 따라가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책임지는 게 무섭잖아요. 투자를 한 다음에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까 봐 되게 무서운데 남들과 함께 뭉쳐 있으면 이게 좀 든든해지거든요. 좀 둔해져요. 뭔가 내가 넣은 돈에 돈에서 이런 거예요. 야, 손실이 나도 이만한 덩어리에서 튼튼한 이만한 덩어리에서 내 돈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함께 방어력이 있을 것이다. 약간 암묵적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명의, 자기 결정이 아니라 남한테 따라가는 걸 선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명의신탁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쪽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이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몇 번. 근데 보시면 이번에 모든 걸 잃은 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내 명의가 들어가서 내가 직접 결정할 것. 둘째, 내 명의가 들어가되 동업을 하더라도 내 지분이 51%가 넘어갈 것. 이 두 가지만 지켰으면은 이번 사태는 일어날 일이 없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여러 사건을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서 전부 다 소득이 났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마이너스가 나면 다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고수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사기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실력이 올라갈까요? 뭘 얻으실까요? 이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참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가 뭘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몇몇 분들은 드러나고 있는데 좀 경찰이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인데 요번에 이승기 씨 사건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이승기님 본인이 아니라 이승기님 결혼 배우자 상대의 집안의 그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진화예요. 이거 해보고 생존한 멤버들 가지고 이거 업그레이드 또 시켜요.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거 보세요. 또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여러분이 4억을 넣었잖아요. 그럼 10억을 갖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신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결정한 애들은 이렇게 누리고, 물론 이거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또 나중에 이걸 또 이게 진화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그게 없잖아요. 피해자들은 영원히 피해자로 남고, 가해자들은 처벌받더라도 또 돌아와서 더 크게 버리고,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게 50일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거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100%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지분 참여를 해야만 하는데 51%가 불가능하면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참여할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배울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점점 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이번 사건을 보니까 더더욱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이런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시간, 에너지, 감정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이런 안 좋은 사건에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